네, 금값이 이번 주 들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뒤에 약간 횡보 또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자 전문가 모시고 조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시아 인베스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한아래 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는 게 정확히 뭐 하는 곳입니까, 네. 여기가? 신한금융그룹에서 네. 각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고객님들께 좀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길잡이가 되자라는 의미로 얼마 전에 런칭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PB 분들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네, 그런 역할을 맞습니다. 하시는 뭐 곳이죠? 세미나도 하고요. 예. 이런 상담들을 좀 약간 제공을 하고 신한은행 있습니다. PB들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금 투자 관심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업계 현장에서는 좀 어떤가요? 좀 금 투자 관련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금을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네. 지금처럼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에 좀 많이 붙는 말이 지금이라도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금 사야 될까요? 안 그래도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거는 결국에는 금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일부는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심리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투자 트렌드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세계금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데 네. 거기서 금 관련 글로벌 ETF가 사실은 23년 5월부터 얼마 전이죠. 5월까지는 계속 유출세를 보였습니다. 뭐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수,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다른 대체 투자를 찾아 떠난 투자자들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5월 이후부터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높은 금 가격에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실물 투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물 같은 경우에 기존의 100g이나 1kg 단위로 국내에서 많이 거래가 이뤄지는데 네. 실물은 구입하실 때 구입하시는 금액 전체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비용 부담감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소액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좀 0.5g, 1g 단위의 작은 금을 많이 판매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점들을 정리해 보면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높아진 금액으로 인해서 좀 투자의 형태는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금값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네. 이제 상승세가 지금 멈춘 상황인데 앞으로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금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에는 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이라는 게 귀금속도 있지만 원자재, 산업재가 있고 가장 그 근간에는 실물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금이 가지고 있는 그 근간의 실물 화폐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실물 화폐인 금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달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질 때는 금이 상대적으로 힘을 좀 잃는데요. 지금 장표를 한번 보시면요. 금하고 달러는 꼭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원달러 환율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거는 원화를 좀 배제하고 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약해지면 금이 더 올라가겠죠. 달러가 언제 약해지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예. 금리라는 게 결국에 돈의 값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의 몸값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굉장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라든가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에 대한 수요가 꺾이고 미국의 성장이 위축이 된다고 할 때 반대편에 있는 금은 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지금 이렇게까지 왜 금이 강하냐라고 하는 기저에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종이화폐, 그러니까 달러죠. 이 달러가 힘을 잃어가게 따라 실물화폐인 금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궁금해하실 점이요. 앞으로 더 오를까?
것 같아요. 네. 이걸 보시기 위해서는 그럼 달러가 계속 약해질지를 보시면 좋은데 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투자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다들 시장을 앞서가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간다는 거는 이런 기대 요인들을 선반영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지금의 금 가격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라던가 성장 동력의 약화 같은 요인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금액을 보고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은 섣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에 이제 투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방법들을 조언해 주시겠어요? 사실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실물 투자가 있습니다. 네. 가장 전통적이고 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전자산 아니면 실물 화폐의 기능에 가장 충실한 방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을 구입하실 때는 구입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이게 거래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대신에 추후에 파실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좌 형태의 금 거래 투자입니다. 계좌는 금을 실물 형태의 금을 계좌에 적립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흔히 현물 거래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선물이나 혹은 금 관련된 주식을 담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 따라서 성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가 금에 어떤 형태로 투자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바로 연금형 계좌에 금 관련 상품을 편입을 하는 건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금이 약해지는 요인 혹은 금이 강해지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금이 강해지는 요인은 결국에는 종이화폐 혹은 달러 자산이 약화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비한 방비책으로 연금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시게 되면 장기간 투자에 있어서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일단 금 ETF 사는 그렇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또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기 좀 주의해야 할 제가 점들. 사실 ETF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네.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금에 투자할 때는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는지 대상을 보시면 좋다고 했는데요. ETF도 가격을 추종하는 ETF가 있고 금 관련 주식을 담고 있는 ETF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굴이나 광산을 하는 기업의 주식의 움직임은 금 가격의 움직임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각광받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노출입니다. 쉽게 해지, 언해지라고 하는데요. 해지가 이 울타리라는 말이거든요. 예. 해지형 상품은 그러면은 투자를 할 때 달러를 계속해서 고정해가면서 울타리를 치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는 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질 때는 환차익 부분을 좀 잃어버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을 더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투자를 하실 때는 환 변동성을 노출한 상품인지 아니면은 환 변동성을 좀 닫고 가는 상품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좀 더 긴 안목에서 금을 네. 포트폴리오 일부로 좀 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 네. 정도 비중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다인데요. 네. 말씀드린 금이 강해지는 요인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흔들리거나 달러가 약해지는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내 포트폴리오 노출도가 금을 제외한 현물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아마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한아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